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귀한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청원 전 충북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 아주 뭐 더워서 네. 어디 좀 누굴 만나기도 사실 조심스러운 때인데 음. 그래도 뭐 사람들 만나면서 그 뭐 지역 현안에 네. 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좀 뭐 듣기도 하고 또 대안 만드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페이스북 보니까 옥천도 다녀오신 것 같고 가까운 데만 계신 게 아니고 쭉 여러 군데 다니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인사도 다닐 겸 해서 겸사겸사해서 쭉 다니고 있습니다. 아, 당대표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박찬대 후보가 잘 나갔었는데 네. 다시 한번 당대표 선거를 복귀해 보면 어떻습니까? 좀 시사하는 바도 있고 좀 느끼신 것도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저는 아시다시피 박찬대 원내대표 정무특보를 맡으면서 저는 저 박찬대 후보 측에서 핵심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요. 그래서 박찬대 후보를 통해서도 정치를 많이 배웠고, 네. 그리고 이 당대표 선거 과정 속에서 당원들이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이 또 가야 할 길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하고 배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됐잖아요. 네. 뭐 어떻게 기대라든지 뭐 혹시 뭐 불리하거나 이런 거 있어요? 글쎄요, 뭐 당대표 선거는 당대표 선거로 끝난 거지 거기에 대한 뭐 유불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어쨌든 이제 대통령 선거나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축적도 됐고요. 이제 뭐 나름대로 사전에 이제 선거 운동을 좀 하면서 좀 몸이 풀렸다. 당대표 선거 운동하면서. 네네. 저도 이제 좀 선거라는 부분들이 좀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 좀 몸에 이제 좀 익혀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워밍업을 했다. 워밍업 했다라는 표현이 딱 맞겠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이제 어제 확정이 됐어요. 네. 774일 만이라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소감을 따로 얘기를 했는데, 아, 이게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어제 느끼는 감이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시간 뭐 한 달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원인 규명이 첫 번째 돼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이 첫 번째 돼야 될 것인데 어쨌든 사법기관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재판까지 간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는 현장 위주의 조사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시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치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이 재발하지 않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국정조사에서 또 정책이나 법률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핵심은 김영환 지사가 불기소 처분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의 판단이 옳은지 보니까 청주지검을 포함해서 검찰청도 그 대상 기관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관련 기록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겠죠? 아, 그럼요. 아까도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현장 중심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지만 또 현장에 대한 지식들은 전문가들의 또 참여가 필요하니까 그런 네. 전문가들과 같이 협력해서 현장 위주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향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와 법률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까지 나와야 진정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국정조사 그 참여하는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직 잘 모르는데, 네. 일단 청주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4명이 다 참여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게 다 와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다 와가지고 성과가 없으면 어떡해? 일단은 사안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청주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지금 청주에서 일어난 대형 참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참여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예방하려면
어쨌든 어느 의원이 그러한 또 지역구에서 경험을 하지 아니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예방 차원에서라도 저는 청주권 의원들이 다 참여하는 게 맞다고 보고 네. 그리고 어쨌든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부단히 좀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어쨌든 누구를 뭐 처벌하기 위해서 막 달려드는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진상을 규명하는 게 먼저이고 그렇죠. 거기 합당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네. 하는 게 이제 이번에 역할일 것 같은데 네. 청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선다고 하니까 좀 상당히 좀 책임감은 크겠어요. 그럼요. 크죠. 그래서 어쨌든 청주권 의원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책임감도 크고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모두가 참여해서 할 만큼 그래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4명의 국회의원이 실력이 이번에 성적으로 매겨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뭐 분발하시고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영환 지사 사법 리스크가 점점 네. 커지고 있어요. 이제 국정조사도 받아야죠. 500만 원 돈봉투 혐의, 수수 혐의 경찰 수사 받아야 되겠죠. 공수처에서 30억 원 돈 빌린 거 수사한다죠. 이런 사법 리스크 이게 파장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정치관 분위기 어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우리가 3년여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비상계엄이라는 탄핵까지 이루어지면서 이런 결과들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김영환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그러한 모습과 거의 유사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준비가 안 된 정치인, 준비가 안 된 정치인들이 국정과 도정을 맡았을 때 국민과 도민들에게 오는 그 불안감과 불행들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뭐 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인이 준비가 안 된 정치인들은 그 선거 과정에서 좀 분리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환 지사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피해자는 도민들이다. 네, 어쨌든 정치권이 도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아우르고 해결해 줘야 되는데 도민들이 도지사 걱정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도민들의 그 불행한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요새 뭐 민주당 무슨 워크숍 이렇게 하면 뭐 구름처럼 몰린다면서요? 뭐 행사했더니 자리가 없어서 서서 봤더라 이런 얘기가 막 돌고 하던데 그 김영환 지사 이렇죠. 저기 누구야 이범석 청주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죠. 그 빅2라고 하면 충북도지사랑 청주시장인데 민주당 분위기는 좋겠어요? 또 그렇지도 않죠. 어쨌든 도민과 시민들의 불행이 지금 뭐 지역에 팽배한데 그걸 마냥 좋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제가 늘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래서 기업 논리로다가 정치를 생각하는데 네. A라는 회사가 잘해야 B 회사도 그만큼 노력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정치가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치 구조를 보면 국정도 마찬가지고 도정 시정도 마찬가지고 상대가 잘못해야지 내가 포인트가 올라가는 그러한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도민과 시민들의 그 정치권을 통한 그 위안들이 좀 너무 부족해서 좀 아픔이 있고요. 뭐 민주당이 지금 분위기 좋다고 그렇게 몰리는 게 아니라 교육할 때 좀 작은 공간을 네. 마련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있는 것 같은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주자들이 많네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충북 도정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준비가 안 된 도지사가 일단 도정을 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죠. 결국은 그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현안들이나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던 분들이 이 도정을 맡아야 되는데 사실은 김영환 도지사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낙하산처럼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사실은 그 도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알 때쯤 되면 임기가 끝날 거야. 그러면 저는 이건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잃어버린 충청북도 4년이 아닌가. 사실 이시종 지사가 해놨던 부분에 대해서 꽃감만 빼먹다가 결국 그만두는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이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김용환 지사가 뭐 도청물 막 리모델링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당장 와보니 눈에 보이는 게 도청인 거야. 그러니까 충청북도의 전반적인 거를 보지를 못하고.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도청이니까 도청을 가지고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막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업무 공간 안에 그 주차장을 부시고 약간의 그 정원을 저기 하고서 이제 광장을 만들었다라고서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디서 단톡방에서 제가 우연히 보고서 거기다 댓글을 달았는데 결국 도청 안에 그런 광장을 만드는 부분이 옳으냐. 제가 거기다가 댓글을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광장이 필요하면 상당공원을 리모델링 해라. 네. 상당공원을 리모델링해서 네, 봤어요. 네네. 네, 상당공원을 리모델링해서 도민과 시민들이 와서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면 되고 그리고 상당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성안길, 소나물길 연계가 되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지하상가 청년특구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면서 철단강과 문화재도창, 육거리까지 하나가 연결이 되면서 관광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의원 때부터 그 사업을 청주시 관광 1번지 사업이라고 명명하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넓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근시안적으로 내 앞에 마당만 보고 있는 거야. 그건 도지사의 역할이 아니죠. 정치인이면 조금 더 폭넓게 보고 충북의 현안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며 지역사회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관광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그래야지 우리 지역 주민들, 도민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와보니 충청북도는 모르고 이 도청에 계속 와보니 여기 그냥 이것만 갖고서 자꾸 만지작 하고 있는데 도지사로서의 자격은 빵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저 KBS 라디오 대타로 갔다 왔잖아요. 아, 네. 근데 이 얘기도 있었는데 그 얘기를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네. 패널로 제가 출연했으니까 이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부터 하다 보니 네. 지금 영동 국악 엑스포, 네. 제천 한방 엑스포 엄청 큰 행사잖아요. 근데 도지사 리스크 때문에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네. 거기에 뭐 선화 공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도청 광장이라든지 괴산의 폐교 뭐 리모델링 한 거라든지 거기에 자꾸 집중을 하니 이런 지역 내 그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영동, 제천의 큰 행사도 이렇게 좀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좀 하는 건데 네.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다 지나갔고 네. 뭐 재선할지 여부는 나중 문제이고 지금까지는 상당히 성적으로 따지면 몇 점이나 줄 수 있어요? 글쎄요. 아까 저 빵점이었잖아.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기본 점수도 주기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충북도 자체가 큰일 났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고 도민들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자 어떻게 될지 봅시다. 그리고 참 정치인이시니까 상대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체제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국민이 불안한 그 요소들만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가 타협하고 협치해야 되는데 장동혁 그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다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고 결국 그게 말이나 되는 건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 지지층을 결속해서 자기가 당대표 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들만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폭넓게 국민들을 아우르고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국민들의 삶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해서 당대표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한 그 기득권 세력들만이 지금 판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세력을 또 아우르려면 또 민주당과 또 강대강으로 계속해서 또 전략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오로지 국민한테 가겠죠. 그러니까 이 정치권이 아유, 국민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한심스러울까요? 그 정청래 대표가 악수를 손 내밀어야 됩니까? 이거 저는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이 아니어도 내밀어야 한다. 내밀어야죠. 네. 어제 보니까 뭐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꾸 묻던데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여당 대표는 내밀어야 한다. 어쨌든 여당은 대통령과 중심으로 국민 전체를 아우러야 되거든요. 내란에 대한 잘못은 법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받게끔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여야 간에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당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그에 따라서 민주당의 한 일원으로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부분만큼은 그래도 국민이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악수하고 협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치해 나가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에 관련돼서 잘못된 부분은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처벌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과 이것을 다 같이 뭉뚱그려서 하면 국민의 삶이 불쌍해진다. 예, 국민을 위해서라도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성호 법무장관 말이에요. 네. 뭐 그 검찰 뭐 수사권은 분리하고 검찰청은 폐지하는 게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뭐 보안 수사권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뭐 지금 예를 들어 그 검찰 폐지에 대해서 다른 길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있던데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이재명 대통령과도 의중이 어느 정도 교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검찰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분이 대한민국에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아닐까요? 물론 뭐 조국이라든가 여타 뭐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검찰 개혁을 안 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검찰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 섰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스케줄대로 검찰 개혁을 맡기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물론 빨리 처리를 해서 우리 민주당의 지지층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들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합니다. 이거는 하는데 하긴 해요? 하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스케줄대로 철저하게 꼼꼼하게 나중에 빈틈이 없도록 제가 보기엔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뭐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했다는 소식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벽을 기하는 게 중요하다. 네, 저 사실 추석이라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물론 준비가 돼서 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대통령이 스케줄을 잡았으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그 스케줄에 맞춰주는 것이 저는 민주당원으로서 맞지 않는가. 물론 당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내란 세력 척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목소리는 당의 목소리대로 내는데 결국은 그 과정이나 스케줄은 대통령의 스케줄로 맞춰주는 것이 맞다. 네. 칼자루를 지었으니까 네. 이거 마음 변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는 분들도 자꾸 생기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준비가 점점 더 이제 본격화되고 추석 연휴 긴 연휴 지나고 나면 이제 주자들이 이제 뛸 것 같습니다. 여러 이제 그 대상이 있는데 청주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민주당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론되고는 있는데 뭐 지금 화이팅을 지금 뭐 아직 못해서 그런 건지 조금 두각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민주당 청주시장의 후보 어떻게 자격이라든가 그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이제 부각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구도가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이제 추석을 전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도가 추석 전후로 아니면 추석 이후에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이제 당원들의 평가가 슬슬 이루어지겠죠. 한범도 전 시장은
시장 쪽은 아닌 거죠?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 그 누구도 사실을 모르겠고요. 일단은 뭐 언론에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뭐 성함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지 저 사실은 뭐 후보들하고 일대일로 이야기를 해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화된다면 추석 지나고 그럼 바로 또 11월, 12월이고 그죠? 그렇죠. 금방이죠, 이제. 금방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뭐 지금 현재 그러면 저 의원님은 사무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혹시 마련하셨나요? 이제 구상 중에 있고요. 그 네. 시기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개인 사무실을? 네, 네, 네. 그러면 어디다 놔야 돼요? 동서남북? 글쎄, 그 지난번 제가 지방선거 때는 무심천변 서문대교 네. 앞에다가 뒀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어쨌든 시민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왕래가 용이한 곳 이런 곳들을 찾아야 되니까 사실은 뭐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계속해서 이제 물색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저 의원님을 만나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내년 이제 지방선거에 나서는 주자들에 대해서. 일단은 결국은 소통이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청주시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청주시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청주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이 전제돼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장이라는 한 사람이 그러한 모든 사안들을 풀어나가기에는 어렵고 결국 시민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런 청주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의 생각과도 그 일치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추석 지나고 나서 네. 민심을 좀 더 청취하시고 한 10월쯤 언제쯤 한번 뵐까요? 네, 불러주십시오. 또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